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72시간 내 붕괴됩니다. 그런데 해법은 단 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가전략물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이죠. 23년, 정확히는 8,395일 동안 글로벌 공급망만 분석해왔습니다. 저는 늘 믿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그 둘 사이의 게임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2024년 11월 11일 새벽 4시 13분 비상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니퍼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톰슨, 당장 사무실로 와요. 우리가 뭔가 놓쳤어요. 큰일이에요.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시나리오로 가득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대만 지진, 아니면 둘 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텅 비어 있을 시간인데 연구원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제니퍼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이것 좀 봐요. 그녀가 가리킨 화면. 거기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크리티컬 노드. 한국. 결정적 지점.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어요. 대만은 지진으로 펩세곶이 멈췄고요. 72시간 내로 전 세계 전자기기 생산이 마비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죠.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니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 70%, 디램, 삼성 42%, SK하이닉스 30%, 낸드 플래시, 삼성 35%, SK하이닉스 20%. 이게 무슨?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춰요, 톰슨. 스마트폰, 자동차, 의료기기, 데이터 센터, 군사장비. 모든 게 한국 칩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23년간 이 일만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백악관이 당신을 지목했어요. 한국 가서 상황 파악하고 협력 방안 찾아요. 비행기는 8시간 후에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제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70%, 42%, 35%.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졌을까? 집에 가서 짐을 쌌습니다. 여권, 노트북, 충전기, 그리고 두꺼운 보고서 파일. 손이 떨렸어요. 23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렇게 긴장하다니.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보고서. GDP 대비 R&D 투자율 4.8%. 세계 1위. 반도체 수출액. 연간 1,300억 달러. 숫자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쥐고 있는 거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의 심장이 있는 곳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13시간이 흘렀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착륙 준비 안내방송이 나왔죠.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구름 사이로 도시가 보였어요. 현지 시간 오후 5시. 하늘은 주황빛이었습니다.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제가 본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었죠. 천장은 높고 밝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제 구두가 반사됐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지나갔어요. 청소 로봇이었죠. 조용히 효율적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도 있었어요. 승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입국 심사는 빨랐습니다. 자동화 게이트, 얼굴 인식 시스템. 10초 만에 통과했어요. 미국에선 30분씩 줄 서는데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죠. 제 가방이 나왔어요. 정확히 15분 만에. 효율적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삼성 본사요. 강남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선은 명확했죠. 전광판이 보였어요.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줬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좋은 나라예요. 빠르고 편하고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어요. 높고 현대적이고 빛나고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의 성 같았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은 몇 층까지 뚫려 있었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박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27층.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죠. 조용하고 세련됐습니다. 벽에는 특허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였죠.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반대편 벽엔 거대한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5개.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생산 데이터. 평택공장, 화성공장, 기흥공장.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선들. 위아래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봤습니다. 라인 A-7, 가동률 98.3%. 라인 B-12, 웨이퍼 처리 속도 초당 2.4장. 불량률 0.003%.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죠. 인상적이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박민준입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에요. 오늘 브리핑 담당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어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미국 정부에서 직접 오셨으니까요. 박민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숫자들 보이시죠? 저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매초 2.4장의 웨이퍼. 하루 20만 장 이상. 한 장당 칩이 수백 개 나와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하루 20만 장. 칩 수백 개. 억 단위였어요. 놀라셨죠? 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이 이 정도로 생산한다는 걸. 우리가 조용히 하거든요. 과시하지 않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숫자는 정직하죠. 그래서 당신이 온 거고요. 박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는 6시부터예요. 10분 남았네요.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톰슨 박사님. 박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예전엔 협력국 정도로 봤습니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진 않다고 생각했죠.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숫자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민준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 질문엔 강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네. 저는 답했습니다. 절박하게요. 박민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회의실로 가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박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양쪽으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벽 한쪽은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김태현 부사장님, 삼성 디램 사업부 이수진 상무님, 그리고 한 명 한 명 악수했습니다. 모두 전문가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2024년 현황. 원 그래프였어요. 파란색 70%. 한국. 빨간색 20%. 대만, 미국, 일본, 기타. 보시다시피 우리가 70%를 차지합니다. 디램은 72%. 낸드는 55%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요 고객사. 애플, 삼성, 샤오미, 델, HP, 레노버. 자동차 회사들. BMW,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 의료기기 회사들. GE 헬스케어, 필립스, 지멘스. 이 회사들 모두 우리 칩을 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거든요. 김태현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만약,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 생산이 멈추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빨간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1주차. 스마트폰 생산 80% 중단. 노트북 생산 65% 중단. 2주차. 자동차 공장 가동률 40% 하락. 의료기기 신규 생산 중단. 4주차. 데이터 센터 확장 불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신규 가입 중단. 8주차. AI 모델 학습 중단. 오지 기지국 구축 중단. 반도체 재고 완전 소진. 숫자들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죠. 72시간. 이수진 상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72시간 안에 느낍니다. 일주일 안에 대란이 시작되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밤이 들어왔습니다.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1월 11일 첫날 보고 타이핑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약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필수적입니다.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리고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볼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역사의 거대한 증거였죠.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6시. 커튼을 열었어요.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잠은 잘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9살. 23년 경력. 그런데 어제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택까지 1시간 반쯤 걸려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빠져나갔어요. 아침이었지만 벌써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어요. 하지만 질서정연했죠. 차선을 잘 지켰습니다. 톰슨 박사님, 박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평택 공장. 들어보셨어요? 보고서에서 읽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숫자로는 감이 안 와요. 직접 봐야 합니다. 규모를.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들판, 공장들, 아파트 단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에요. 박민준이 가리켰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건물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건물들. 각각이 축구장만 했죠.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로가 넓었습니다. 양쪽으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표지판이 보였어요. 라인 1동, 라인 5동, 라인 11동. 몇 개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라인이요? 지금 가동 중인 건 18개예요. 건설 중인 게 5개 더 있고요. 차가 멈췄습니다. V1동이라고 적힌 거대한 건물 앞이었어요.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죠. 높이가 10층은 됐어요. 폭은 아마 200m. 압도적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박민준이 앞장섰습니다. 현관을 지났어요. 복도가 나타났죠. 벽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바닥은 회색.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죠. 여기서부터 클린룸 구역입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먼지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절대 못 들어가요. 탈의실로 갔습니다. 이거 입으셔야 해요. 박민준이 하얀 옷을 건넸습니다. 클린룸 슈트였어요. 입었습니다. 모자, 마스크, 장갑, 신발 커버. 전부 흰색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우주복 같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문이 열렸습니다. 에어 샤워실이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몸에 붙은 먼지를 날려보내는 거였죠.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다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노란 조명이 가득했죠.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수백 대, 아니 수천 대. 저게 뭐죠? 제가 가리켰습니다. 노광 장비예요. EUV 리소그래피. 한 대에 2억 달러쯤 해요. 2억 달러. 그게 수십 대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박민준이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증착 장비. 옆에 게 식각 장비.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 수백 단계거든요. 각 단계마다 장비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말은 거의 안 했어요.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저기요.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오셨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이든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김태현 부사장님입니다. 박민준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박사님. 김태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영광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니 어때요? 우리 공장. 놀랍습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김태현이 웃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보여드릴 게 많아요. 따라오세요. 걸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서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죠. 조용했지만 바빴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웨이퍼를 몇 장이나 처리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라인은 하루 2만 장이요. 공장 전체로는 20만 장 넘게 나와요.
20만 장. 계산했습니다. 한 장당 칩이 수백 개. 하루에 수천만 개의 칩. 쉬지 않나요? 24시간 36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돌아가죠.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앞이었어요. 안쪽이 보였습니다. 더 큰 공간이었어요. 기계들이 가득했죠. 저게 뭐죠? 차세대 라인이에요. 3나노 공정. 세계에서 양산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3나노.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어떻게 가능하죠? 기술이에요. 그리고 시간. 40년간 쌓아온 거예요. 40년. 김태현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해 드릴 게 있어요. 김태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1983년이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한국은 가난했어요. 전쟁이 끝난 지 30년.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죠. 반도체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강했고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결정했어요. 반도체를 하겠다고. 다들 비웃었죠.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지만 시작했어요. 김태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64K 디램이었어요. 첫 제품. 일본 제품을 분해해서 연구했죠. 밤새워서 주말도 없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64K 디램.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엔 256K, 그 다음엔 2램. 계속 따라잡았어요. 일본을. 언제 따라잡았나요? 1990년대 중반이요. 16M 디램쯤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앞섰죠. 김태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어요. 1997년. IMF. 그 단어는 무거웠습니다.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기업들이 무너졌죠. 반도체도 위험했어요. 하지만 포기 안 했습니다. 연구원들 월급이 밀려도 R&D는 계속했어요. 왜죠? 살 길이었거든요. 반도체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기술은 빼앗기지 않으니까. 김태현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 시절 연구원들이 눈물 흘렸어요. 가족도 못 돌보고 빚에 쪼들리면서. 하지만 연구실엔 나왔죠. 매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IMF를 넘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했죠. 삼성, SK, 정부 다 같이. 공장 짓고 장비 사고 인재 키우고. 그래서 지금이 된 거군요. 맞아요. 40년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8395일도 아니고 14,600일. 그 이상이죠. 김태현이 저를 봤습니다. 톰슨 박사님,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한국이 얼마나 악착같이 여기까지 왔는지. 전쟁 폐허에서 굶주림에서 IMF에서 모두 이겨내고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죠. 지금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요? 감사하죠. 하지만 우린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부터 준비했어요. 그게 우리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23년간 저는 뭘 본 걸까요? 표면만 봤죠. 숫자만 봤어요. 그 뒤에 땀과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오만했어요. 제가 오만했고요. 김태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왔잖아요. 보려고 했고 배우려고 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다시 걸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테스트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죠. 각 칩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불량률이 얼마나 되나요? 0.003%요. 0.003. 만 개 중에 불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였죠. 어떻게요?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99.9%로는 부족해요. 99.997%.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한국인의 완벽주의. 보고서에서 읽었던 거였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포장구역으로 갔습니다. 완성된 칩들이 작은 상자에 담기고 있었어요. 로봇이 상자를 나르고 있었죠. 하루에 몇 개나 출하되나요?
칩 기준으로 5천만 개 이상이요. 5천만 개. 하루에. 어디로 가나요? 전 세계로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삼성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테슬라에도 들어가요. 그럼 저는 제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도요? 당연하죠. 메모리 칩은 우리 거예요. 당신 노트북도 당신 차도 당신 집 냉장고도 다 우리 칩이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제 삶 전체가 한국 칩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투어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클린룸 슈트를 벗었습니다. 점심 드시죠?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넓었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죠. 다들 식사 중이었습니다. 음식을 받았어요. 한식이었죠. 밥, 국, 반찬들. 앉아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공장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택만 2만 명이요. 전국으로 치면 10만 명 넘어요. 10만 명. 모두 반도체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필요하니까요. 세계가.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저기 보이시죠? 김태현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공사 중이에요. 차세대 라인. 이나노 공정. 2026년 완공 예정이죠. 계속 진화하는군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반도체는 그래요. 1년 늦으면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쉬지 않아요. 절대. 차에 올랐습니다. 평택을 떠났어요. 차창 밖으로 공장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생생했어요. 끝없는 기계들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 0.003%의 불량률. 그리고 40년. 서울로 돌아가는 길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평택.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네, 완전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 작은 나라 한국.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의지. 내일은 서울에서 회의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코엑스에서요. 큰 발표가 있을 거예요. 무슨 발표요? 당신이 할 거예요. 미국 정부 대표로. 제가요? 네, 보고 느낀 걸 세계에 말해야죠.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강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할 말을 준비하면서 호텔방에 책상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빈 슬라이드. 제목만 적혀 있었죠. 한국 없는 세계 가능한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23년간 쓴 보고서들 모두 틀렸어요. 표면만 긁었죠. 진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리에 불빛이 반짝였죠. 저 강처럼 한국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40년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주차.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평택에서 본 것들, 김태현이 한 말들. 모두 쏟아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밖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슬라이드가 완성됐습니다. 38장. 각 장마다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경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아침 8시.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면도하고 새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됐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강남 쪽으로 향했죠. 삼성동. 코엑스가 있는 곳. 교통이 막혔어요. 하지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긴장되시죠?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당연해요. 오늘 청중이 특별하니까. 누가 오나요?
30개국 정부 대표 50개 글로벌 기업 CEO 그리고 언론. 다들 당신 발표를 기다려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들, 기자들, 카메라들. 모두 바빴습니다. 이쪽이에요. 박민준이 안내했습니다. 컨퍼런스 홀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1000명은 앉을 것 같은 거대한 홀. 무대가 있었고 뒤에 스크린이 있었죠. 좌석엔 이미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기 앉으세요. 박민준이 앞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양한 얼굴들. 백인, 흑인, 아시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세계가 모여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했어요. 마이클 첸입니다. TSMC 출신이죠. 지금은 자문위원이고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알아요. 오늘 발표자시죠. 기대됩니다.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어요. 한국인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 반도체 서밋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 국가전략물자연구소 데이비드 톰슨 박사님입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다리가 약간 떨렸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을 봤어요.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없는 세계가 과연 가능한가?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세계 지도였어요. 한국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저는 23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까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한국 점유율 70%, 디램 72%, 낸드 플래시 55%.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압도적인 파란색 막대. 만약 한국 생산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주차. 스마트폰 생산 80% 중단. 아이폰도 갤럭시도 샤오미도 모두 멈춥니다. 청중 사이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노트북 생산 65% 중단. 델, HP, 레노버, 애플, 맥북. 공장 라인이 서죠. 계속했습니다. 2주차. 자동차 공장 가동률 40% 하락. 현대차만이 아닙니다. BMW, 테슬라, 폭스바겐. 모두 영향받아요. 왜? 메모리 칩이 없으니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기 신규 생산 완전히 중단. MRI, CT, 인공호흡기. 모두 멈춥니다. 병원이 마비되죠. 청중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4주차. 데이터 센터 확장 불가능.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를 못 늘려요. 클라우드 서비스 신규 가입 중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주차. AI 모델 학습 중단. 챗GPT도 클로드도. 오직 기지국 구축 중단. 반도체 재고 완전 소진.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빨간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TOTAL COLL APSE 72 HOURS. 72시간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72시간 안에 느껴요. 일주일 안에 재앙이 시작되죠. 청중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평택에 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세계 최대 규모죠. 거기서 봤어요. 하루 20만 장의 웨이퍼 0.003% 불량률 24시간 무중단 생산. 그리고 40년의 역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평택 공장의 클린룸. 끝없는 기계들. 1983년 한국은 64K 디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1997년 IMF가 왔어요. 나라가 무너질 뻔했죠.
하지만 반도체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 월급이 밀려도 R&D는 계속됐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2000년대 본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고 인재를 키웠죠. 2010년대 초미세 공정을 돌파했어요. 2020년대 3나노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게, 그러다 크게.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인구 5천만. 하지만 반도체 연구원 10만 명 넘게 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4.8%. 세계 1위죠. 왜? 생존이었으니까요. 반도체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중국도 그렇죠. 하지만 반도체에선 한국이 세계를 쥐고 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데이터가 증명하죠.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입니다. 한국 없는 세계는 가능한가? 답은 불가능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한국은 세계 경제의 심장입니다. 멈추면 모두 멈춰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청중이 일어났어요. 1명, 2명, 10명.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3년간 저는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훌륭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정확한 분석이네요. 한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독일 억양이 있었어요. BMW 부회장 울리히 슈미트입니다. 박사님 발표 완전히 동의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생명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왔죠. 미국 상무부 차관 제임스 워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박민준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미소 짓고 있었죠. 저도 미소 지었어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질문들. 박사님,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보시나요? 네, 메모리 반도체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협력해야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질문이 계속됐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박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진실을 말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단해요. 정말로. 알아요. 우린 항상 알았어요. 다만 세계가 몰랐을 뿐이죠. 이제 알았습니다. 확실히. 박민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가요. 미국과 한국. 서로 필요하니까. 악수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네, 함께 갑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뒤에 엄청난 기술이 있다는 걸. 40년의 땀이 있다는 걸.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게이트를 지나며 뒤돌아봤어요. 한국.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나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죠.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위해. 14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덜레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공기가 차가웠죠. 11월이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익숙한 건물, 익숙한 복도.
하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경제에 숨겨진 심장.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 쏟아냈어요. 인천공항의 시스템 평택 공장의 규모, 김태현의 40년 이야기, 코엑스의 기립박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87쪽. 제23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제출했어요. 백악관으로, 국방부로, 상무부로. 반응은 빨랐습니다. 이틀 후 브리핑 요청이 왔어요. 백악관 안보회의실. 대통령 참모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 우리의 미래. 모두 한국 반도체에 달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안은 없나요?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미국이 공장을 지어도 10년은 걸려요. 그 10년 동안 한국 없인 못 버팁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한국 칩을 씁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다가왔어요. 톰슨 박사.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정책에 반영하겠어요. 일주일 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 사우스 코리아 더 인비저벌 슈퍼파워. 보이지 않는 초강대국. 기사가 퍼졌어요.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모두 한국을 다뤘죠. 세계 경제에 숨겨진 심장, 메모리 반도체의 왕, 72시간의 나라.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톰슨 박사님. 진실을 알려주셔서.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했어요.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 향후 10년간 공동 R&D에 500억 달러 투자. 뉴스를 봤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책이 됐어요. 뿌듯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 기념비가 보였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평택 공장 저녁에도 불이 켜져 있겠죠. 24시간 쉬지 않고 칩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세계를 위해. 박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미국 정책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톰슨 박사님. 함께 만든 결과죠. 서울에 또 오세요. 이 나노라인 보여드릴게요.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30 글로벌 반도체 전망.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 중. 파운드리 시장 2위에서 1위 도전. 2030년엔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를 장악할 것. 숫자를 입력했어요. 예측 그래프를 그렸죠. 모두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2040년엔 양자 컴퓨팅 칩까지 한국 영역이 될 것.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나왔죠. 한국도 별을 보고 있겠죠. 같은 별.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차를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폰 한국 칩. 차의 컴퓨터 한국 칩. 집 냉장고 한국 칩. 제 삶 전체가 한국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세계는 한국 없인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준비가 모든 걸 바꾼다는 걸. 한국은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굶주림에서, IMF에서 모두 이겨내고 세계의 심장이 됐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거대한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평택의 클린룸에서, 코엑스의 박수 속에서, 워싱턴의 브리핑룸에서. 이제 확신합니다.
세계는 한국 없인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2030년에도 2040년에도 그 이후에도. 왜? 한국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준비를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택 공장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세계를 위해. 그리고 저는 그 세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한국과 연결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그게 21세기입니다. 국경은 있지만 기술은 하나죠. 그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알렸다는 게 미국 사람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칩이 제 삶을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는 한국 없인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건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72시간의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의 차. 모두 한국에서 왔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23년 경력의 연구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친구.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한국. 계속 달려주세요. 세계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